이 단원은 이제 일과 에너지 봅시다. 이 과학에서의 일이에요. 과학에서의 일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일의 정의예요. 자, 과학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물체에 뭘 작용해서? 힘. F인 힘을 작용을 해서 물체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방향으로? 반드시 힘의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동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주고 그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을 시켰을 때 비로소 뭘 했다? 과학에서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성립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의 방향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S, 이동 거리가 있어야지 바로 일이 성립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에서 밖에서 회사 일하고 집안일 하는 거는 일은 맞지만 그거는 이제 워크고 과학에서의 일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일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구해줘요. 그래서 E를 보통 W라고 하는데 W는 힘 뉴턴과 S 이동거리 미터의 곱으로 구해줘요. 알겠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니까 그래서 뉴턴 미터인데 자 단위로 뭘 사용해줘요?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거 앞으로 되게 많이 쓸 단위예요. 그러니까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있어야지 바로 일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고 단위는 줄인데 줄은 물체에 1N의 힘을 작용해서 1m 이동시켰을 때 한 일의 양. 근데 이 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의 물리량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은 일단은 일의 단위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열의 단위, 열 에너지의 단위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지금 방금 배운 일의 단위, 그 다음에 열 에너지의 단위. 우리 그 비열 배웠잖아요. 어떤 물체가 얻은 열량을 구해줄 때 보통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로 쓰는데 줄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어차피 열 에너지도 뭐니까 에너지니까. 그리고 에너지, 우리가 보통 쓰는 에너지의 단위도 뭘 쓰냐면 바로 줄을 써요. 그러면 단위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다 같은 물리량이다. 그러니까 서로 뭐가 가능하다? 전환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면 다 같은 물리량이라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과 일의 양 봅시다. 중력이 한 일이 있고요. 중력에 대해 한 일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중력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 방향으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야? 중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의 주체가 달라. 잘 봐야 돼. 중력이 한 일은 중력 자체가 일을 한 거예요. 중력이 스스로 일을 한 거고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은 무슨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일을 한 거고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against예요. against.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고 이동거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자,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죠.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이렇게 책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책에 뭐가 있니? 간접 광고인가? 자, 그러면 자, 책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이 책에 뭐만큼 힘을 줘야 돼요? 무게만큼 줘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은 어디로 작용함? 아래로. 놓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놓으면 내려가니까 중력은 아래로 내가 들어 올리려면은 이 물체에 뭐만큼 줘야 돼? 최소 무게만큼 줘야지 이 물체를 들어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바로 어떻게 돼야 돼요? 일정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 뭐가 된다?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물체의 무게를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고, 반드시 들어올린 높이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들어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중력이 한 일은 물체가 떨어질 때에는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만큼 중력이 잡아당겨서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체를 놓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력이 해준 일이다. 그러니까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높이.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들어올린 높이니까 얘는 무슨 방향? 중력 반대 방향. 네,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은 떨어진 높이니까 얘는 중력 방향. 이렇게 되겠죠. 달라요. 자, 그러면 1의 양이 0이 되는 경우는, 자, 1이 성립을 안 하려면, 자, 크게 세 가지 경우예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그러니까 1을 구해주는 식이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1은 뭐와 뭐의 곱이다? 힘과 이동 거리의 곱으로 구해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이 0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힘이 0이던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뭐가 0이던가? 이동거리가 0이던가. 그죠?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면, 자, 봅시다.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자, 여기서 보세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왜 힘이 0이냐면은 더 정확하게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작용하는 힘이 0이에요. 자, 왜 0이냐면, 잘 봐. 여러분들, 이 힘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건데, 힘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켜주던가, 아니면은 보통 물체 모양을 변화를 시켜주던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운동 상태는 뭐하고 뭐가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운동 빠르기인 속력이랑 방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면 등속 뭐가 일정해요? 속력, 빠르기가 일정해요. 직선 이건 뭐가 안 변해요? 운동 방향이 안 변해요. 그러면 빠르기고 일정하고 방향도 안 변한다는 소리는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는 소리고, 운동 상태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힘의 크기가 얼마다? 0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이게 뭐 한 10m/s로 가든 뭐 100km/h로 가든 300km/h로 가든 개빠르던 간에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무슨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즉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자체는 0이기 때문에 1의 양도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정확하게는 누구의 1의 양이 0이냐면은 물체가 받은 1의 양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 자, 물체가 받은 1의 양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0일 때 벽을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는 벽이 아니라 여기 진짜 무거운 한 1톤짜리 바위가 하나 있는데 1톤짜리 바위를 내가 있는 힘껏 밀었어. 안 움직여. 힘은 줬는데 이동거리가 없어. 이러면 1의 양이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동하지 않으면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1의 양도 0이에요. 자, 그 다음 요게 중요합니다. 자,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될 때? 수직일 때. 자, 이때도 뭐가 돼요? 0이 돼요. 즉, 가방을 들고, 그러면 가방에 주는 힘의 방향은 위죠. 연적 방향. 들어 올렸으니까. 근데 앞으로 걸어갔으면은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수직이 된다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일이 성립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고 옆으로 갔어. 그러면 들어 올리는 데는 뭘 해줬어요? 일을 해줬어요. 왜?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될까? 나란하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갔으면 힘은 어디로 주고 있니? 위.
이동거리는 역. 이렇게 돼버리면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어간다. 즉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뭐가 돼버리면은 수직이 돼버리면은 일의 값이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운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면은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대관람차 알죠? 대관람차. 그죠? 큰 거, 뺑뺑 돌아가는 거. 자, 이 대관람차 같이 자, 원운동을 시키면 여기다 질량 m인 물체를 매달라서 얘를 속력이 예를 들어서 2m/s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바퀴를 쭉 줄을 잡고 돌렸어요. 여기까지 왔어. 그랬을 때는 보세요.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면 이 원운동을 하는 중심 방향으로 줘요. 이게 무슨 힘이다? 구심력 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근데 원운동을 할 때 원의 운동 방향은 회전하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뭐가 작용을 해요? 운동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봐봐. 운동하는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서로 수직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요? 수직이죠. 원운동을 할 때는 이 접선 방향이 회전하는 방향에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 번씩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얘는 받은 일의 양이 얼마가 된다? 0이에요. 없어요. 알겠어? 원운동이 나오면 무조건 받은 일의 양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왜?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수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이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속도든 아니든 솔직히 상관은 없고 원운동을 하는 물체는 무조건 받은 일의 양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왜? 뭐하고 뭐가?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받은 일의 양 자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도 보면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앞으로 가는 일은 어떻게 돼요? 일이 없어요. 왜? 힘은 물체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위로 준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하고 수직이라서 수평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계단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일을 한 게 맞지만 수평 방향으로 일을 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들어 올린 거는 일을 한 거지만 들고 가는 거는 일을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그래서 선생님 방금 앞에서 일의 단위도 뭘 쓰고요? 줄을 쓰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사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정의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도 똑같이 줄을 써요. 그러면 일하고 에너지가 같은 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물체에 일을 하면은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근데 일을 해준 애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일을 받은 물체는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나요. 일을 해준 물체는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알겠어요? 일을 받으면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물체에 일을 하면, 그러니까 물체가 일을 받으면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하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일을 한 물체는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일을 받은 물체는 일을 받은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줄고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요.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둘 다 무슨 단위를 사용을 해준다?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일과 에너지 개념 속속 봅시다. 자, 1번은 자, X, O, O예요. 자,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은 거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과학에서 일은 힘과 이동 거리가 있어야지 일이 성립을 해요. 다음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을 해서 힘의 방향으로 3m 이동시켰을 때 물체의 한 일의 양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질량이나 무게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용한 힘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얘가 1톤이었어도 20N으로 3m 이동시켰으면은 중요한 건 준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20 곱하기 3. 그래서 얘는 60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를 들어 올렸다면 물체의 무게만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달라요. 이동 방향을 어디다 줬느냐에 따라서. 자,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지면으로 떨어졌대요. 그럼 누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뭐가 한 거예요? 중력이 한 일이에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 아니라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고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하고 똑같기 때문에 10N이고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중력의 물체의 한 일의 양은 10N으로 3m 이동시켰기 때문에 30줄만큼의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서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그러면은 들었기 때문에 힘을 준 방향은 중력 반대 방향, 앞으로 이동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죠. 따라서 한 일의 양은 얼마다? 0. 자, 그 다음에 5번은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5X예요.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중력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처음 배우는 개념인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로부터?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높다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높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치 에너지는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어디냐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량이 m 킬로그램인 물체를 높이 h만큼, 자 어디에요?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하고 서로 같아요. 알겠죠? 중력에 대해서 이만큼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만큼 뭘 가지게 된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해주는 식은 9.8 mh라고 하는데 여기서 9.8 곱하기 질량 값이 뭐에 해당이 되냐면 물체의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고 단위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뉴턴, 무게이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만약에 물체가 질량이 아니고 무게로 나오면 9.8을 곱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이미 9.8이 곱해질 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물체가 질량으로 나왔는지 무게로 나왔는지 확인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높이 h만큼을 곱해줬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9.8 mh라고 하는 값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뭐 예를 들어서 1kg인 물체를 높이 h 10m만큼 들어 올리는데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9.8 곱하기 질량이 1
곱하기 10m니까 총 얼마예요? 98줄의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일을 해준 만큼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도 얼마가 된다? 98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기준면에 따라서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달라요. 선생님께서 기준면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량이 2kg의 물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5m 높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란다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몇 미터 높이 있는 거기 때문에 2m 높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면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기준면을. 그러니까 얘는 지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9.8 곱하기 2 곱하기 5m가 되기 때문에 98줄의 에너지를 가지지만, 만약에 베란다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2m가 되기 때문에 39.2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니까, 따라서 기준면에 따라 기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지는 위치 에너지의 값도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경우냐면 지금 1로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배우게 될 텐데, 자, 보면 여러분들 원형 나무 토막을 클램프라고 하는 집게로 잡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추를 빵 떨어뜨리면 이 추가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빵 부딪히면서 나무도막이 밑으로 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무도막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뭐냐면, 나무도막을 이렇게 클램프가 이렇게 집게가 잡고 있으면 이 클램프하고 나무도막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얘가 못 움직이게 하는 무슨 힘? 얘가 밑으로 내려가려는 거를 방해하는 무슨 힘이 작용해?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클램프하고 원형 나무도막 사이에 마찰력이라고 하는 작용을 하니까 추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빵 때려버리면서 이 마찰력에 대해서 밀려나게 하는 나무도막에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도막이 한 일은 정확하게는 뭐에 대해서 일을 해준 거예요? 클램프가 잡고 있는 마찰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잡고 있는 마찰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마찰력이 원형 나무도막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값을 결국에는 추가 갖고 있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마찰력 F 곱하기 이동거리 S는 추의 위치 에너지 9.8 M H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이 이 클램프를 잡고 있는 마찰력에 의한 이동거리로 바뀌니까, 여기서 마찰력은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값이 커지면 여기서 뭐도 같이 따라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동 거리가 따라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추의 질량이나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가 돼버리면은 마찰력이 일정하니까 추가 밀려나는 거리도 몇 배가 된다?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가 커진 만큼 얘도 같이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과, 자, 이제 처음 또 나오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보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해주냐면, 이게 학생들이 여기서 좀 혼돈을 많이 해. 문제 풀다 틀려.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속력의 제곱, V제곱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하는 값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량이 1kg의 물체가 앞으로 2m/s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질량이 똑같이 1kg의 물체가 4m/s로 운동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이 질량이 이번에는 2kg의 물체가 2m/s로 운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 1번 경우, 그 다음에 2번 경우,
3번 경우 해서 나눠서 봅시다. 자, 그러면 1번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v제곱 4가 되기 때문에 2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질량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16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8줄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질량 2 곱하기 v제곱 4가 되니까 4줄이 돼요. 자, 따라서 1번하고 3번을 비교를 해보면 속력은 같은데 질량이 2배가 돼버리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요? 2배가 돼요. 그렇죠? 2분의 1 mv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주면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몇 배가 됐어요? 1번하고 2번 속력이 몇 배 됐어? 2배. 근데 운동 에너지가 속력에 뭐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곱배가 되니까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4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중요한 게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는 비례, 속력에는 제곱에 비례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도막하고 빵 충돌을 하게 되면은 수레가 처음에 갖고 있던 질량이 m인 수레가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이 물체가 이 나무도막하고 이 바닥면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하니까? 마찰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이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멈췄어요. 멈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V 값이 0이 되니까, 그러면 얘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잖아요. 정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이 나무도막하고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해줘서 이동거리 S를 이동시키고 정지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다 0이 됐고,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다 뭘로 바뀌었다? 나무도막한테 해준 일의 양으로 다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마찰력이 해준 일의 양으로 전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가 돼버리면은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가 되니까 마찰력에 의한 일의 양, 이동거리도 2배, 3배가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이 2배, 3배가 돼버리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요? 4배, 9배가 되는 거라서 나무도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마찰력은 일정하니까 이동거리가 4배, 9배로 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죠? 자, 그래서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만큼 있는 높이에서 얘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얘가 h 높이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질량이 m인 물체는 밑으로 뭘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또 중력을 받으면 점점 낙하하면서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자연낙하하면서 속력이 빨라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닥에 바로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V가 돼버렸다. 처음에 정지였었는데. 그러면은 얘는 높이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H는 어떻게 됐어요? 감소를 했고, 속력 V 값은 어떻게 됐어요? 증가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줄어든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9.8 mH에 해당하는 무슨 값은 줄어들게 되고,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됐고, 속력이 점점 증가했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를 하게 된 거고, 결국에는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다 뭘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관계식을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자, 그러면 높이가 높으면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지죠. 빨라지는데
그럼 봐봐. 결국에는 9.8 mh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닥에 충돌할 때의 속도하고 요 낙하 높이와의 관계를 보면 양반에서 질량 m이 소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V제곱은 얼마가 돼요? 9.8 H에 해당이 되니까 속력 V는 루트 9.8 H 값으로 정의가 돼요. 그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높이가 몇 배가 돼버리면은 2배가 돼버리면은 속력은 몇 배가 돼요? 루트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가 4배가 돼버리면 떨어질 때 속력은 몇 배가 된다? 2배. 만약에 높이가 8배가 돼버리면 바닥에 충돌할 때 속도는 몇 배가 돼요? 2 루트 2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즉, 낙하 높이와 속력은 서로 무슨 관계가 된다? 제곱, 근에 비례하는 관계로 성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낙하 속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항상 운동 에너지는 높이의 그러니까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좀 잘 따져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쑥쑥 봅시다. 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9.2에 3을 곱해주면은 6, 7, 117.6 그래서 4번이죠. 그 다음에 7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추를 떨어뜨렸더니 나무 도막에 밀려났다. 자, 이 실험에서 답은 55X예요. 추의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되니까 나무 도막에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질량이 10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10 곱하기 속력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125줄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10N을 작용을 해서 2m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돼요? 10 곱하기 2니까 20줄만큼의 일을 해줬고, 그럼 이 물체는 20줄만큼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돼야 돼요?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20줄이 될 거예요. 그죠? 받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때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문제에서. 그러면 20줄이 그냥 2분의 1, 4, V 제곱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V 제곱이 얼마가 돼요? 10. 그러니까 V는 얼마가 나와야 돼서 루트 10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속력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받은 일의 양만큼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 높이에서 질량이 0.1kg인 공이 자유낙하했대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여기서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뀔 거기 때문에 9.8 mh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몇 줄? 98줄.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탐구 A 봅시다. 운동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확인 문제 한번 보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답이 55X5예요. 실험 2에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하죠. 그죠? 운동 에너지 자체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서로 다른 수레 A하고 B를 나란히 놓고 나무 막대로 송곳에 닿도록 쭉 밀어서 나무 도막하고 충돌시켰 다음에 나무 도막이 이렇게 밀려난 거리를 측정을 했는데 나무 도막을 더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는 여기서는 B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같은 속력으로 밀더라도
질량이 2분의 1,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 질량이 큰 녀석이 운동 에너지가 클 거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더 많아야 되니까 여기는 B가 될 거고, 왜? 질량이 더 커서 운동 에너지도 크겠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탐구 B. 자,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는 답이 555XX예요. 자, 555XX. 실험에서 5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되면 쇠구슬의 속력은, 자, 5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2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낙하 높이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H에서 EH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H에서 EH로 2배가 되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속력은 낙하 높이에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제곱 근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가 2배가 되면 속력은 몇 배가 돼야 돼요? 루트 2배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속력이 2배가 되려면 높이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4배가 돼야지 2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니까. 자,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서 더 높은 층에서 실험을 하면 A점에서 쇠구슬 속력도 커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높은 층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쇠구슬이 떨어지는 높이 요 자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의 기준은 어디가 되는 거니까? A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높이 있느냐를 따져줘야지 얘를 1층에서 하고 10층에서 하고 20층에서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낙하한 높이만 차이가 나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가운과 속력 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낙하하는 추의 속력을 측정을 했는데 질량이 2kg인 추가 50cm만큼 낙하할 때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은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9.8 m h 0.5m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 단위가 미터예요. 따라서 얼마예요? 9.8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고, 그러면 낙하한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서 추를 낙하시켰을 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추의 속력은 선생님이 아까 방금 설명을 했죠. 그렇죠? 낙하 높이와 속력의 관계는 낙하 높이의 제곱 근에 비례한다란 말이에요. 높이가 몇 배가 됐으니까 4배가 됐으니까 속력은 몇 배가 된다? 2배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왜? 이게 이렇게 되잖아. 9.8 mh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으로 바뀌니까 지워져 버리면 v 제곱이 9.8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2 곱하기 9.8 h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높이하고 속력하고는 제곱의 비례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